이제 중국이 막 코로나 봉쇄 완화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당연히 도움되지.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인데, 그리고 내수 뭐 여행, 관광, 레저 이런 것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국인 덕분에 먹고 살았고, 뭐 덕분에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돈 벌려고 중국인 받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좋아서 받는 거라기보다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중국 관련주를 나는 이제 포트에서 빼놓고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 한 종목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비중, 중요도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가 이제 리오프닝을 하잖아. 당연히 리오프닝 하면 어떻게? 우리가 느껴봤잖아. 리오프닝 하면 뭐예요? 억눌렸던 소비, 억눌렸던 관광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경기가, 소비가 이제 살아나면은 우리나라 뭐 반도체, 석유화학,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내수인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수출들도 늘어날 거고. 나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헷갈리는 건 그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확진자가 폭증을 한다잖아.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뭐 화장터가 모자랄 정도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유럽이고 어디고 많이 가는데 원체 그 코로나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통제를 하네, 항공편을 줄이네, 검역을 더 강화하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거지. 이거 아닌가? 관련주가 막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관심을 끄거나 헷갈리거나, 이거 아닌가 봐, 물린 거 손절, 중국 관련주 손절 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방향이에요. 근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 그리고 유럽도 리오프닝 했고, 미국도 리오프닝 했고, 한국도 했고, 일본도 했고, 다 하잖아. 근데 중국만이라고 리오프닝을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똑같은 인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물론 거기 바이러스가 뭐 변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정상화 될 거고, 리오프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은 명확해. 리오프닝을 하면 소비 활성화나 이런 도움이 될 테고. 근데 속도는 그때그때 달라. 리오프닝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네? 그 다음에 너네 나라 사람들 많이 우리나라 오니까 문제가 생기네. 오지 마. 그럴 때마다 관련주는 등락이 있죠.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가 느려지면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 이 속도로 가는 줄 알았는데 늦어지네? 방향이 바뀌나 봐. 이거 아닌가 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야 하는 방향이 명확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흔들리지를 않아. 근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닌가 봐 해서 여기서 손절.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도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고도 하고 컨셉이라고도 하고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정해놓고 내가 그 방향이 맞다 가면은 버티는 거고, 내가 선을 그어놓고 머릿속에 선을 그어놓고 그거보다 떨어지면 더 사고. 근데 너무 빨리 갔다 차익 실현하고, 특히 2023년도 경제가 그다지 좋을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게 컨센서스에 오케이. 그럼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어. 뭐 이슈가 됐든 테마를 타고 뭐가 됐든. 그러면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면 좀 차익을 실현하고. 근데 성장하는 회사라는 조건 하에, 실적을 타박타박 잘 버는 회사,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은 회사라는 전제하에 더 빠지면은 그때 더 사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고 그런 시장인데,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쳤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이게 막 2, 3년 갈 거라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좀 쉽게 못 사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과거의 기억. 다시 지금 근데 팬데믹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 한번 자라를 보고 놀랐어. 소뚜껑 보면 어떻게 돼? 놀라지. 근데 저게 자란지 소뚜껑인지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리스크를 지고 더듬어 봐야 돼. 심지어 자라한테 손가락을 물릴지언정 더듬어 보지 않으면 그거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투자가 아닌 거지. 저축인 거지. 저축해야지. 예금해야지. 근데 대신에 스마트한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무 막대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탕탕 두드려서 소뚜껑 소리가 나는지 둔탁한 소리가 나는지 얘가 이걸 무는지 정도는 짚어봐야지.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비교해보는 거고, 그게 나는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도 이야기하다 잠깐 끊긴 게, 2008년 2009년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2009년부터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2011년부터 거의 6년 이상 박스피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슈퍼개미들 그때 많이 탄생했어. V자 반등할 때 2009년 10년이 아니라 2009년 10년에 쌓아놓은 자산을 11년부터 박스피 때 불린 거야. 어떻게 그랬을까? 그 안에서 지수는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대박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어렵게 순환매, 어제 저거 올랐는데 내일은 뭐 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워. 안 나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뭐 중국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게 차화정이었고, 화장품으로 대박이 날 수도 있겠고, 바이오도 한번 급등을 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캐치를 하면은 그 안에서 큰 돈을 벌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때는 그거를 취재만 하고, 나도 그때는 별로 돈이 없었으니까 큰 돈을 못 벌었지만, 지켜보고서 2008년, 2009년을 2020년에 대입을 해보고 2011년부터를 2023년부터라고 나는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똑같진 않아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거구나. 이 박스권 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 최근에 보인다니까? 보여요. 싼 주식들도 엄청 많아졌고 그 순환매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순환매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어제는 막 은행주가 급등하고 오늘은 반도체가 급등하고 언제든 뭐 치매 관련주가 급등하고 오늘 뭐 자원개발이 막 급등해. 그러니까 주식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알아? 하수는 그걸 따라다녀. 급등한 걸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날 또 물리고 다음날 저거였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 저거였는데 진짜 고수들은 저걸 다 어떻게 사는 거야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십몇 년간 지켜봤잖아. 나도 시행착오 많이 겪어봤어. 도대체 순환매 어떻게 하는 거지? 순환매 장세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 따라다녀서 절대 돈 못 벌어. 오히려 벌 수는 있어. 근데 또 까먹어. 또 벌 수는 있어. 근데 또 까먹어. 이거 무한반복이야. 근데 진짜 고수들은 순환매를 기다리는 거야. 길목 지킨다고 하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길목 지키고 있던 거 파는 거고 그걸 누가 그때 따라가는 거는 특히나 박스권 장세에서 약세장에서 그걸 따라가는 거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에서는 안 오른 거 사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지금 그걸 해야 돼. 그거 하는 고수들 많을 거야 지금. 근데 그게 뭐 단기 매매를 조장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주식으로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지금 그냥 넉놓고 장기 투자하잖아요. 수익률 녹아. 아니면은 와 이거 내 종목 신고가 간다 했다가 2, 3일 만에 1, 20% 훅 조정. 그럼 내가 이거 몇 달 동안 쌓아온 수익률 한 방에 다 날라갔네. 이 얘기 한다니까. 물론 요 장세는 다음 주에 달라질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 근데 이거를 되게 모호하기는 한데 그래서 뭐 저금리 시절에는 저금리의 우호적인 주식들을 사야 되는 거고 고금리 시절에는 고금리의 우호적인 몇 안 되는 주식을 발굴해야 되는 거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 힘을 제일 많이 받는 주식이 제일 많이 가는 거고 최근에는 뭐나 역실적 장세였잖아. 근데 그 중에서 다들 실적이 꼬꾸라지는데 아웃스탠딩한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들은 확 몰리는 거지. 지금은 역실적 장세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금융장세 그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안에서 뭐 해야겠어? 그래도 실적 나오는 것들, 실적 나오는데 저평가된 것들 사서 기다렸다가 이게 테마 타서 오르면 그때 팔고 계속.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저도 한 10몇 년 동안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지? 또 물렸네. 근데 이제 보여. 이제 조금 보여. 웃잖아. 이제 슈퍼겜이 되시는 겁니까? 슈퍼개미는 개미지 그냥. 근데 막 슈퍼마켓 하시던 분이 딱 나오면 우리보다 바쁘게 사는데 되네 좀 희망이 좀 보이네.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절대 못 한다니까. 나도 양심적으로 얘기할게. 와이스트릿을 져서 이걸 하고 있고 이걸로 먹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슈퍼개미처럼 될 수가 없어요. 너 지금 그렇게 해서 슈퍼개미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돼. 와이스트릿만 백날 본다고 3% 팀에 백날 본다고 슈퍼개미 될 수 절대 안 돼. 나도 안 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야. 막 무슨 뭐 자기계발서 책에 막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면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건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해봐야 돼. 그래서 나도 투자도 길게 해보고 진짜 막 몇십 페이지짜리 PPT 만들어 보고 이걸로 장기 투자도 가보고 장기 투자로 반토막도 나보고 실전 매매로 단기 시세 차익도 얻어보고 종합격투기 선수가 돼야 돼. 그냥 그 링이 아니라니까 옥타곤이야. 입식 타격 뭐 주짓수 이런 거 다 동원을 해야 돼. 그 정도로 피나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99.999%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내가 그때 쓰리고 라이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사임당 채널에서 그 종목 발굴단 다니면서 서경석 씨가 인터뷰하는 거리에서 시민들 얘기 들어봐봐. 다 삼성전자 샀고 다 카카오 샀고 그리고 물려있고 요즘에 안 쳐다본다고. 그렇게 해서 무슨 슈퍼개미가 돼. 그냥 그 돈으로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난 그 얘기해. 우리 누나한테도 그 얘기해. 아니 왜 염승환 이사 탓을 하냐고. 자기가 사놓고서. 자기가 공부도 안 했고 사업보고서 한 번이라도 열어봤냐고. 얼마 전에 만난 그 전 직장 회사 선배도 종목 달래 맨날 종목 달래. 선배 공부해갖고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절대 지금도 공부 안 해와. 또 똑같은 얘기해. 종목 달래. 절대 얘기 안 해줘. 왜? 나중에 떨어지면 나를 욕하거든. 나도 어떤 분들한테 종목을 듣고 산 적이 있는데 물리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알아? 업황, 기업, 그 다음에 뭐 단가, 밸류에이션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그 사람 이름이 떠올라. 그 형님은 지금 팔았을까? 아, 형님 먼저 판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왜 알려줬지? 이 순간 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중에서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은 14만 명? 1% 될까 말까요. 죽을 둥 살 둥 해도. 나도 지금 꼬라박고 있는데 나도 몇 년 동안 번 거 작년에 다 날렸는데 그런 거 보면 나도 계속 자괴감 들어. 아,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나는 이 짓을 왜 하고 있고 왜 와이스트릿 구독자들한테 주식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도 12번씩 그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전진을 못 해. 내가 후퇴를 했다고 차가 밀렸다고 전진 안 할 거야? 가야지. 꼬라 박아도 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멈추겠다라는 건데.
내 돈을 잃었다고. 나도 피 같은 돈 작년에 몇 천만 원 날렸어. 그렇잖아. 속으로 아 소나타 값 날렸네, 그랜저 값 날렸네, 평가손도 있고 손절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번 건데,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했지만 매년 그래도 사회초년생 연봉만큼씩은 나는 벌어왔다고 자부를 하거든. 소액이었지만. 근데 그게 작년에 몇 년치가 날라갔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근데 그거는 내가 뒤로 간 거야. 근데 그게 뒤로 가고 끝나면 안 되지. 다시는 주식 안 해. 근데 다시는 주식 안 해 이 얘기를 슈퍼개미들도 입에 달고 살아.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거 그만해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투자를 해. 계속 공부를 해.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뒤로 갔지만 이 자동차에 태엽을 감은 거야. 앞으로 튀어나간다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겼어. 산업을 공부했어. 되게 이렇게만 하니까 막 자기개발 동기부여 강사 같지 않냐? 종목 하나 사서 묻어놓잖아. 근데 그게 10년 뒤에는 승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결과야. 눈 감고 돈을 던질게. 근데 그게 무슨 행운을 가져다주는 연못에 빠질지, 옆에 떨어져 개가 물어갈지, 아니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돈을 뭐 한 10배로 불려가고 나한테 돌아올지 몰라. 정신 놓으면 안 돼. 장기 투자하는 건 좋아. 그 기업을 오래 사고 동반하고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으로서 같이 가는 건 좋아. 근데 그 사이에 공부하냐고.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있냐고. 일부라도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이거는 내가 10년짜리. 그러면은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한 달짜리 배분해서 공부하고 있냐고. 안 하잖아. 왜 그럴 것 같아? 편하려고 그러는 거야. 편하게 돈 벌려고. 장기 투자하면서 제일 착각한 것들이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다라는 거. 근데 이건 뭐다? 인간의 본성상 편하려고 하는. 장기 투자하면 편할 것 같아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묻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냐고. 삼성전자도 반토막 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되게 고마운 건 뭐냐면, 와이스트리트 콘텐츠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봐. 리포트도 많이 보고, 다른 데 뭐 출연 영상들도 많이 살펴보고 해서 강제로라도 공부가 돼.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 수도꼭지를 입으로 물고 있는 것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나와. 내가 계속 안 삼키면 어때? 토해. 옆으로 다 빠져나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 입에 수도꼭지가 목구멍에 박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삼켜. 그럼 냅게 되는 거야.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라거든. 우리 촬영할 때 한 번 듣고, 편집할 때 한 번 듣고, 업로드 잘 된다 확인하고 최소한 3번 이상 듣잖아.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안 됐다. 그럼 난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휘발된다? 또 반성해야지. 해야 된다고. 쳐 물려도 해야 된다고. 이종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어. 쳐 맞아도 스파링 뛰어야 되잖아. 근데 주식 투자하는데 쳐 물리는 거 무섭다고 주식 투자 더 이상 안 해? 오케이. 그럼 그분의 선택. 그럼 계속 저축하세요. 뭐 꾸준히 일 많이 하시고 예금 금리도 높으니까 하세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안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또 높은 가격에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래. 이거는 나의 반성이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2008년부터 증권부 출입을 했는데 그때 내 동갑이었고 막 친구 먹자고 한 애들이 다 슈퍼개미 돼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다 지켜만 봤어. 걔가 그러면서 막 퇴사를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전업 투자자들한테 계속 밀릴 거라고. 그래서 퇴사하겠다. 5천만 원 들고 해서, 야, 너 미쳤냐. 지금 한 2, 300억 돼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다 지켜만 봤어. 그래서 난 잘난 체 하면서 막 기사만 썼어. 저 사람이 이렇게 막 해서. 그거를 나는 처절하게 반성을 한 거야. 근데 다른 우리 투자자들도, 구독자분들도 빨리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길을 이제 들어서셨으니까 좀 같이 좀 깨닫고 오래 갔으면 좋겠는 것이 내 바람. 결국 그렇다.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건규 대표님이 맥을 다 짚어주셨잖아. 아니 근데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맥을 짚기가 어려워. 왜냐면 매일 증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처럼 매일 여의도에서 분위기를 읽고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자,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정도만 맥을 짚어드리면 사실은 그 섹터 안에서만 선택을 해도, 아니면 그 섹터 ETF만 사도 시장은 앞서가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섹터는 버리고 좋은 섹터만 따라가고 해도 시장은 앞서갈 수 있을걸요. 그렇게 해도 돼요. ETF만 사도. 얘기해. 난 2번, 3번까지는 말해. 그 후엔 안 해. 오늘은 솔직히 콘텐츠 때문에 하는 거야. 들을 거면 듣고 행할 거면 행해. 행하지 않아도 돼. 콘텐츠 때문에 하는 거야. 콘텐츠를 듣고 맞아.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저 새끼 저거 지 혼자 똑똑한 척하네. 지는 얼마나 벌었나. 계좌 한번 까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대한민국 1% 되기 쉽다고. 잃지만 않았어도. 그 잃지 않는다라는 거를 하루를 놓고 보면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로 봐도 그렇고 1년도 봐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5년, 10년, 15년, 20년 놓고 잃지 않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그래서 그 과정, 그래서 그 여정이 중요한 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했더니, 근데 너는 왜 작년에 이러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뭔 얘기.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봅시다. 자, 아무튼 야식 잡서를 포함한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다른 영상 보기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예, 알고 좋댔다.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